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축구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호 베르너 영입에 이어 2호 영입에 성공한 드라구신의 이적 스토리에 대한 에피소드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3호 영입을 노리고 있는 NG의 광팬 갤러거에 대한 소식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총평으로 NG 감독이 영입하는 선수들의 특이한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도 알려드릴게요. 바로 만나러 가시죠. 구독 제발 좀 눌러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님 누님들. 드라구신의 에이전트도 아주 깜짝 놀라버렸다고 합니다. 바이에른 뮌헨의 하이제킹 소식을 드라구신이 접하자마자 기뻐서 날뛰듯이 뮌헨을 선택할 줄 알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를 계속 지켜봐왔던 에이전트마저도 드라구신이 토트넘 이적을 선택하자 당황해버린 것이죠. 토트넘이 제노아와 드라구신 계약의 합의를 이끈 이적료는 420억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금액으로 드라구신 영입전을 펼치던 바이에른 뮌헨을 제쳤죠. 당초에 자신들이 명문이라는 자부심이 있던 바이에른 뮌헨입니다. 때문에 하이제킹은 무사히 완료되리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상대가 EPL의 우승을 다투는 맨시티나 리버풀도 아니고 토트넘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적료도 토트넘보다 더 베팅했기 때문에 드라구신 가로채기에 성공하는 듯 보였는데요. 그런데 여기까지라면 솔직히 드라구신의 토트넘 행 선택이 이해는 갑니다. 뮌헨에 가봤자 4옵션에 교체 멤버 취급이나 받을 텐데 차라리 토트넘에 가서 3옵션으로 주전 경쟁 해보고 싶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자신이 어린 시절부터 EPL을 보고 자라왔기에 프리미어리그에서 꼭 뛰고 싶었다고 합니다. 근데 정작 뮌헨이 제시한 파격 조건은 이것뿐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충격적이게도 이적료도 더 부르고 드라구신에게 선수 연봉까지 토트넘보다 2배 더 제시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돈 문제입니다. 돈. 여러분들이 항상 주목하시는 주급, 이건 좀 크지 않겠습니까? 선수는 자신의 가치를 자신의 주급이나 연봉을 기준으로 둡니다. 그리고 다 프로클럽에 가는 이유가 돈 벌러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봉도 더 주겠다는 팀이 게다가 레바민의 뮌헨이라면 선수로서 당연히 혹할 만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드라구신이 토트넘을 택하자 에이전트는 시무룩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에이전트는 연봉에 따른 수수료를 받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선수가 바이에른 뮌헨에 갔으면 에이전트는 큰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당황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배경에는 드라구신의 올곧은 마음가짐이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아마도 NG 감독이 드라구신에게 정말 환상적인 비전을 제시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드라구신은 에이전트에게 토트넘으로 가는 게 축구 경력의 올바른 단계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에이전트는 밤을 새며 생각했고 한숨도 자지 못했다고 하죠. 토트넘, 바이에른 뮌헨 중 어디로 가는 게 장단점이 있을지 따졌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드라구신은 돈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돈보다 자신의 경력을 선택했으면 이건 칭찬할 만한 결정이라고 에이전트도 혀를 내둘렀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의 제안을 거절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나. 특히 토트넘과 연봉 차이가 상당했다. 바이에른 뮌헨이 거의 2배 더 많은 돈을 내밀었다. 다만 드라구신에게 돈은 우선순위가 아니었다. 그는 항상 프리미어리그에 진출하고 싶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드라구신을 품은 토트넘은 환호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이 원하는 방향으로 겨울 이적 시장이 술술 흘러가고 있습니다. 원래 토트넘의 레비 회장은 겨울 이적 시장에서 돈을 안 쓰기로 유명하고 꼭 이적 시장 막판에 이적료를 깎아서 선수를 데려왔는데요. 이제 NG 감독이 들어온 이후 영입 과정이 달라지니 이적 속도에 탄력이 붙었습니다. NG의 바뀐 영입 시스템에 대해서는 바로 이전 영상에서 설명해 두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올 겨울 토트넘 영입 1순위 센터백, 그 다음은 공격수 영입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건 미드필더입니다. 현재 미드필더 주전인 비스마와 사르가 빠진 공백이 큽니다. 비스마와 사르는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코트디부아르에서 열리는 2024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두 선수는 각 대표팀의 핵심 전력으로 1월 13일 개막하는 네이션스컵 이전에 토트넘을 떠나 대표팀에 합류합니다. 조별리그 이후 곧바로 토너먼트에서 탈락하더라도 1월 말이 돼서야 팀에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메디슨까지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중원 보강까지 바라는 토트넘은 겨울 이적 시장이 끝나기 전에 영입을 완료시킬 예정인데요. 이미 NG 감독은 지난 여름 이적 시장부터 한 선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가 가장 팬이라고 밝혔던 갤러거입니다.
갤러거는 첼시의 임시 주장직을 수행 중이며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갤러거를 영입함으로써 엔지 감독 전술에 딱 맞는 미드필더 뎁스를 채우려는 야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엔지 감독은 다행히도 센터백 영입에 엄청난 금액을 쓰지 않았습니다. 포텐을 가진 센터백 드라구신을 420억에 영입했고 1호로 영입한 베르너는 2억 7천에 고급여이긴 하지만 이적료가 없는 6개월 임대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유명한 아저씨의 영화 대사가 있죠. 아직 한 발 남았다. 이게 어쩌면 진짜 엔지 감독의 큰 그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달 엔지 감독은 막대한 이적료와 함께 첼시의 갤러거 계약을 이행시키려는 목표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엔지 감독의 갤러거 영입 관심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여름 이적 시장 막판에 호이비에르를 판매하고 그 영입 자금을 보태서 갤러거를 데려오려고 했었죠. 하지만 호펜하이머의 잔류 선택과 함께 무산되었습니다. 첼시 유소년 팀부터 임대 외에는 꾸준히 첼시에서만 활약했던 갤러거는 첼시 성골입니다. 올 시즌 첼시에서 중원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으며 팀 중심으로 거듭났습니다. 포체티노 감독의 팀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됐고 주장직까지 리스 제임스를 대신해 맡으면서 리더십도 선보이고 있는데요. 영국 현지에서는 갤러거는 의심할 여지 없이 첼시의 새로운 은골로 캉테처럼 플레이하고 있다고 극찬합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일을 대신하고 수비를 대신 쓸어버리며 넓은 반경을 움직이며 가로채고 리더십을 표하며 매주 공에 대한 더 나은 능력을 발휘 중이다 라고 극찬할 정도죠. 그런데 축구용 생각에는 갤러거의 이적료가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현재 첼시가 생각하고 있는 이적료가 최소 800억 플러스 알파입니다. 잉글랜드의 홈그 프리미엄까지 붙었다고 해도 최근 활약상을 봐도 월클급 기량을 보여주는 선수는 아닌데요. 첼시는 2025년 여름까지 갤러거와 계약되어 있습니다. 포체티노 감독도 최근 인터뷰에서 갤러거의 잔류 여부에 대해서는 두루뭉술하게 대답했는데요. 갤러거가 내일 이후에도 이 팀에 있을 거라고는 장담할 수 없다. 계약 기간이 1년 반 정도 남았기 때문에 구단보다는 선수의 몫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포체티노 감독의 뉘앙스는 가도 좋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팀의 임시 주장직을 맡고 있는 갤러거인데 왜일까요? 그 이유는 이번 카라바오컵에서 6,350일 만에 2부 리그 12위인 미들즈브라에게 충격 패한 경기력에 답이 있습니다. 현재 포체티노 감독은 진짜 골을 잘 넣는 9번 선수를 요구하며 추가 보강이 필요하다고 어필하고 있습니다. 득점력 있는 확실한 골잡이가 없어서 미드필더진이 좋아도 소용이 없는 상태인데요. 자금 조달을 위해서 첼시가 갤러거의 판매를 고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첼시는 미드필더진이 짱짱한 편이죠. 엔조 카이세도에 공미를 8머를 올려놔도 갤러거의 공백은 문제가 없을 겁니다. 갤러거까지 토트넘이 영입한다면 사실상 완벽한 이적 시장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총평으로 엔지 감독이 갤러거를 절실히 원하는 이유는 바로 멀티성 때문입니다. 갤러거는 메디슨 자리, 비수마 자리, 사르 자리 모두 소화할 수 있는 미드필더 전천후입니다. 작은 크기의 육각형 미드필더 느낌인데요. 1호 영입인 베르너도 윙어와 원톱 멀티성이 있는 자원이며 2호 영입 드라구신도 센터백과 윙백이 가능한 자원입니다. 따라서 3호 영입을 바라는 갤러거도 멀티성이 있는 미드필더이기에 엔지 감독이 사활을 건 것이죠. 일사천리로 흘러가는 토트넘의 이적 시장이고 포체티노 감독이 공격수 영입을 위해 갤러거를 잡을 의지를 드러내지 않는다면 성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엔지 감독이 갤러거까지 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다양한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제발 잊지 말아주시고요. 축구용이었습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오.